창원시가 추진 중인 광역시 승격과 관련해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광역시 승격 가능성에 대해 집중 취재했습니다. 무상급식 중단을 막기 위해 박종훈 도교육감이 대폭 양보한 안을 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도지사는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을 위조해 대포폰을 만들어 국내에 대량으로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이 올해로 10년을 맞았습니다. 하동의 한 산골 마을에서는 반달가슴곰을 활용한 학습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창원시가 추진 중인 광역시 승격과 관련해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창원시 미래를 위해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꼽은 광역시 승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진정은 기자입니다. 경상남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에 나선 홍준표 경남지사. 통합 창원시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창원시가 광역시가 되면 경상남도는 껍데기만 남는다며 광역시 승격을 공식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창원시는 경상남도 전체 인구의 30%, 예산은 13.9%를 차지하는 경남 최대, 전국 두 번째 규모의 기초자치단체입니다. 도가 있는 상황에서 창원시가 다시 광역시로 가는 것은 경기도와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특히 정치권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일이고, 그러나 창원시는 최근 장관급 인사로 자문기구를 꾸리는 등 광역시 승격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인구 108만의 거대 도시에 부합하는 법적 지위 확보와 원활한 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홍 지사의 발언에 대해 창원 광역시 승격 작업은 재고가 필요 없는 장기적 목표라며 직접 대응을 사양했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 공약 사업이고 창원시가 장기적으로 봐야 될 방향 제시다. 차근차근히 하나씩 준비해 나갈 겁니다. 검사 선후배 사이이자 옛 한나라당 대표를 차례로 지낸 홍 지사와 안 시장. 두 거물급 단체장이 지난 7월 취임 이후 넉 달여 만에 처음으로 창원광역시 승격 문제를 놓고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지난 2010년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이후 창원시는 거대 도시로 재탄생하면서 광역시 승격을 꾸준히 추진해왔는데요. 과연 승격 가능성은 있는지 오종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10년 3개시가 합친 창원시의 면적은 서울보다 넓어졌고 지역 내 총생산 GRDP도 광역시인 대전과 광주시를 추월했습니다. 창원시는 이미 다른 광역시에 버금갈 만큼 거대 도시가 된 것입니다. 광역시에 여러 가지 어떤 폭증한 저정 수요와 그다음에 지역 갈등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 이게 덩치에 안 맞는 그런 지금 옷을 입고 있는 때문에 창원과 수원, 고양, 성남, 용인 등 인구 100만 명 이상인 5개 기초자치단체는 도시 규모에 맞는 직통시나 특례시를 요구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광역시 승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당장 직통시가 되면 현재 100%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 등을 창원시가 60% 이양받을 수 있어 창원시 세수가 한 해 1,000억 원 이상 늘어납니다. 광역시 승격 등으로 창원시의 세수는 크게 늘어나지만 경상남도와 다른 시군이 쓸 재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도 광역시 승격보다는 광역자치단체가 가진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등 분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무조건 대도시라고 해서 인력 늘려줘야 된다, 조직 확대시켜줘야 된다, 그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고소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정부사나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다음 달 광역시 승격 요구 등에 대한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무상급식 중단을 막기 위해 박종훈 도교육감이 대폭 양보한 안을 냈지만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마저도 거부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무상급식 예산으로 서민과 소외계층 교육 지원을 직접 할 것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상급식을 계속할 것이냐,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을 향한 질문입니다. 도교육청은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교육의 질적 자아를 가져오는
무상급식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무상급식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계속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 교육감은 경상남도와 시군의 재정이 열악한 것이 이유라면 무상급식 지원금을 줄이는 것을 논의하자고 요청했습니다. 또 경상남도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 집행을 믿지 못한다면 학교에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경남 농수산물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면 도와 시군이 식자재를 구입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상급식을 유지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양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박 교육감은 이를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홍준표 지사에게 다시 제의했습니다. 교육감과 도지사가 만나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는 도민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입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박 교육감의 모든 제안에 대해 짧은 논평을 통해 거부했습니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학교 급식을 지원할 의무가 없다며 도와 시군은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를 위한 교육 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이란 기존 입장을 재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교육단체들의 무상급식 지원 촉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퇴직교원들의 단체인 경남교육삼락회는 오늘 교원단체 총연합회 대강당에서 학교 무상급식 지원 중단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홍준표 지사가 아이들을 볼모로 정치에 이용하지 말고 즉각 예산을 편성해 무상급식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경남학교운영위원협의회도 홍 지사와 18명의 시장 군수들은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학부모의 바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00만 도민 서명운동 등 모든 방법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내에 사는 외국인들은 우리의 주민등록증처럼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위조 외국인 등록증으로 대포폰을 대량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이래환 기자입니다.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해온 45살 이모 씨. 지난 2012년 위조된 외국인 등록증을 들고 온 한 남성에게 대포폰을 개통해줬습니다. 외국인 대출 일당에서 본인 직접 한 명을 데리고 와서 개통했고요. 그다음에 메일로 받았어요. 이 씨는 그 후 이 남성으로부터 위조 외국인 등록증 200여 개를 이메일로 받아 대포폰 155대를 개통해 넘겼습니다. 이 씨는 한 대를 개통할 때마다 통신사로부터 최대 60만 원을 받았고 대포폰을 넘기는 대가로 20만 원씩 입금받았습니다. 모두 1억 5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통신사에서 일반 판매점에서 올라오는 외국인 등록증이라든지 관련 신원 확인 서류를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쉽게 전화가 개통된다는 점을. 외국인 피해자들은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수백만 원의 요금 연체 통보를 받고서야 명의가 도용된 것을 알았습니다. 쓰지도 않는 핸드폰을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돈 내라. 이건 너무 황당하죠. 지금도 제가 신용등록 이미 내려간 상태예요. 경찰은 판매점 대표 이 씨를 구속시키는 한편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유통시킨 전문업자들에 대한 신변 확보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지리산에서 시작된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이 올해로 10년을 맞았습니다. 하동의 한 산골 마을에서는 반달가슴곰을 활용한 자연생태학습장이 문을 열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황재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발 400m 지리산 벽소령 자락의 산골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는 최근 낯선 식구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몸무게 190kg, 큰 덩치의 가슴엔 선명한 초승달 무늬, 올해 14살과 9살인 반달가슴곰입니다. 모녀지간인 이들은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에 앞서 지리산에 시험 방사했다 다시 회수해 종복원센터에서 키우던 것입니다. 종복원기술원의 생태 학습장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생태 학습용으로 활용을 하다 의심말로 기증이 됐습니다. 반달가슴곰 복원이 마뜩찮던 80여 가구 주민들은 5년 전부터 영농조합 법인을 만들고 새 식구를 받아들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마을 이름까지 바꾸고 반달가슴곰을 활용한 관광 상품과 생태 관광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 걱정도 많았지만은 지금은 뭐 그런 피해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옆집 조카같이 우리 어르신들이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만 이 곰을 친구같이 동생같이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동거를 시작한 반달가슴곰은 하루 2차례 일반인에게 무료 공개됩니다. 국내에서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이 시작된 지 어느덧 10년. 지리산 산골마을 사람들은 반달가슴곰과 공존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오늘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7명을 기소하고 30명을 불기소 처분하는 등 57명을 처리했으며 나머지 10여 명에 대한 수사는 공소시효 만료 이전에 일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경선 당시 휴대전화로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주 검찰에 송치된 조진래 부지사와 기자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김맹곤 시장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남은행이 오늘 경남은행 본점에서 은행봉사대와 창원시 자원봉사센터 등 200여 명이 참가해 2014 사랑의 김장 나눔 대축제를 열었습니다. 봉사자들은 약 5천 포기의 김치를 담가 창원 지역 복지기관과 지역 아동센터, 소외계층 등 120여 개의 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따뜻한 연말 연시를 만들기 위해 KBS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열린 KBS 창원 11월 시청자위원회에서 시청자위원들은 경기가 나쁠수록 어려운 이웃의 겨울나기가 힘들어진다며 시민들의 기부 동참을 위해 방송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통영 굴의 중국 수출 등 지역 특산물의 세계 진출 사례도 관심을 갖고 보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노사분규로 직장 폐쇄 중인 창원산업단지 입주기업 KBR의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KBR 근로자 44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인들에게 1인당 2천만 원에서 4,900만 원까지 모두 14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지난 5월 초부터 파업에 들어간 KBR 근로자들은 사측이 임금을 주지 않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수당과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